일이 된 것 같아요. 예. 현역병만 계산하다.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전공의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의료 분쟁 당시에 투쟁의 주력군이 전공의였는데, 근데 그 점도 사실은 상당한 이해할 만한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적은 의료 비용으로 아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의 그 뿌리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최근에 해소가 됐나요? 아니 또는 완화가 됐나요? 그 문제 의식은? 제가 사태 중반에 공중보건소라 복무를 시작해서 아직 현장 분위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전공의 대표님 계셔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지금 의료 현장 지키고 있는 13,000명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이실 수도 있는데, 지난 갈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닌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결정 과정 때문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용한 의료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그것이 그 개혁 방향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포기일까봐 저는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냐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책 당사자인 저희 미래의 젊은 의사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젊은 그 청년 의사들이 어떤 거버넌스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가 사실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도 청년 펠로우십 같은 것들을 모집한다는 것도 기사로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젊은 의사들이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사실 뭐 흔쾌히 즐겁다, 뭐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공감하는 건 아닐 게 분명하죠. 이 과정에서 동의, 포기, 본인 표현대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항이죠. 저항과 투쟁. 그리고 이 저항과 투쟁보다는 그래도 포기는 뭐 반쯤은 이제 용인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그 심정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다 100% 동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상당 정도 이해관계 조정이나 아니면 존중하는 속에서의 대화, 이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앞으로 사실 우리가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메모로 좀 대체하고. 환자단체 한 분. 그래요? 그럼 환자단체 말씀하시고 할까요? 의료인만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혹시 하십시오. 환자를 대표해서 오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동주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상급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바깥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뭐 환자방, 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런 쪽에서 계속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본인 부담으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 안에 일정 기간 동안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동안만큼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2차 병원이 됐던 1차 병원이 됐던 그런 의료기관, 요양기관을 좀 연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대부분 다 공급자들 이야기만 하여서 우리 환자들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이 보건교육에 대한 어떤 것을 제대로 좀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알아보니 초중고 때 보건교육이 19시간, 학기당 19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는 표준 교육 과정이 없고 여러 가지 중에 교육을 받고 중고는 표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료 전달 체계라는 과목 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대부분 그다음에 전염병 이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수업 때문에 입시 때문에 거의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지역 의료가 왜 지금 붕괴가 되어 있고 의료자는 어떻게 쓰는 게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소중한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혹시 우리 환자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복지부와 교육부하고 좀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오늘 나는 이 분야를 대표해서 말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아니, 정말로 배제된 영역이다 나는 그런 분만. 이곳에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간호사분들 또 아까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면 응급의료센터 쪽도 계십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일 것 같고 네. 또 어디 있습니까? 시민단체도 와 계시긴 합니다. 어떤 시민단체?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YWC 연합회 회장 조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초청돼서 귀한 말씀들 나누고 전체 국가가 우리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야 될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의정 대란 이후에 의료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국가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환자협회에서 김성일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대다수가 의료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료인들에 해당되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방향성과 내용을 보게 된 것에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재정이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걸 펼쳐놓고 실제 이번에 혁신위에서 대단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의료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오늘 제안들을 주셨는데 그 제안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제3자인 건강보험에 저희가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게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5년 안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 안에서도 유능하게 발전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제 지속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각 정책의 하나하나에 대한 비용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국민이 알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 시민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까 한 가지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의료 비용을 만드는 수가를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행위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의료수가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조용한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걸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자 바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모형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계속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모자보건 고위험 산모군을 중심으로 한 아까 그 5급 3특 체제의 지역 거점병원, 책임병원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필수 의료 관련한 모든 질환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빨리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정의원 복지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그 의료진들의 공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규제를 풀고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협력 병원들의 당직 의사들이 순환 당직할 수 있도록 각 소속은 다르지만 거점 병원에 그 질환이 발생하면 바로 투여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빨리 바꿔주셔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장관님께서 좀 이런 모임을 자주 좀 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나름 국민주권 정부의 기본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하고 또 국민들께도 많은 걸 알려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좀 강구하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충분히 안 되는 거겠죠. 근데 특히 이제 의료 문제, 이건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뭐 몇몇의 아이디어로 아주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정하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난폭하게 하면 저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오히려 해야 될 일조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의제일수록 사실은 좀 터놓고 뭐 진지하게 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고 오늘 이거 했다고 내일부터 땡 하고 이제 뭐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좀 분야별로 좀 이런 대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는 정말 엄청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다. 뭐 돈은 많이 내는데 왜 안 될까? 뭐 대한민국은 그렇게 엄청나게 의료비 부담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름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근데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인들의 뭐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좀 현실적으로 드러난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의료 재정 문제에서 정부의 책임을 그 법으로 정해놓고 왜 이때까지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이 아니라 의무를 안 지키냐, 그 지적은 타당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4% 정도를 원래 정해져 있는데 안 냈던 것 같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법상은 14%이고요. 14인데 실제로는 한 11 몇 %인가 뭐 거기서 부담 한 오셨다. 12% 정도를 저희가 지금 네.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 보험료의 네. 6% 정도 어쨌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제대로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법률로 의무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그걸 이제 환자나 재정에 건보 재정에서 책임지게 만들어놨는데 그건 뭐 저희가 좀 수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늘 이게 국회 지적 사항이었고 저희도 이걸 개선을 뭐 노력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상당하는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다 보니 그리고 늘 해마다 이게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0, 네, 알겠습니다. 네, 3조 정도를 저희가 14% 정도를 이렇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재정을 보전하는 문제, 예를 들어 또 충원하는 문제도 정부 재정도 책임져야 될 거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이게 과연 공정하게 공평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느냐라는 점에 이견들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출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지출되고 있냐. 혹시 이게 일부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혹시 좀 일종의 약간의 누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요. 또는 뭐 불필요한 과잉 진료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 소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또 인공지능화하는 거겠죠. 많은 역량을 좀 저축할 수 있을 거다, 아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많은 얘기 해주셔서 아마 정책 당국이 정책 판단이나 또는 재정 배분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좀 기회를 갖도록 하고 꼭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